나는 이제 깊고 푸른 바다의 심장 속에 있다. 차갑고 웅장한 바닷물이 내 지친 영혼과 너덜너덜해진 육신을 부드럽게,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압력으로 감싸 안고 있다. 수면 위에서 광기 어린 춤을 추던 경찰차의 사이렌. 불빛은 이제 물속에서 굴절되어 몽환적이고도 비릿한 푸른빛의 파편으로 내 주변을 일렁이며 맴돈다. 지연씨의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수초처럼 내 얼굴을 간지럽히며 흔들리고 젖어 투명해진 그녀의 드레스는 수중에서 더 노골적으로 그녀의 곡선을 드러낸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위선적인 말도 구차한 변명도 필요 없다. 폐부 깊숙이 바닷물이 차오르는 고통조차 그녀와 맞닿은 살결의 온기 앞에서는 축복처럼 느껴진다. 그저 이 깊고 어두운 침묵 속에 중력조차 사라진 이 무한한 공간 속에 함께 녹아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30년의 노역은 충분히 보상받았다. 우리는 이 푸른 감옥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단둘만의 수감자였다. 며칠이나 흘렀을까? 물고기들의 무심한 눈동자와 차가운 해류만이 머물던 그 비릿한 바다의 정적을 깨고 지상에서 내려온 육중하고 거친 쇠사슬의 그림자가 우리를 찾아왔다. 끼익하며 녹슨 차체를 뱀처럼 올가매고 들어올리는 그 금속성 마찰음은 차가운 수중을 타고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인양되는 반파된 차 안에서 나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유령이 되어 내 비참한 육신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수압에 찌그러진 고철 덩어리 속 죽음의 공포가 몰아치던 그 찰나의 순간에도 지연 씨를 부서질 듯 꽉 껴안은 채 그녀의 젖은 목덜미에 코를 박고 그대로 굳어버린 한 늙은 사내의 모습. 그것은 55의 생을 가장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온 남자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광기 어린 노인의 종말이었으며 동시에 생의 마지막 쾌락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는 짐승 같은 집착이 박제된 완성체였다. 그녀의 젖어 투명해진 드레스와 내 낡은 양복, 기지 뒤엉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살덩어리처럼 변해버린 그 광경은 참으로 안쓰러우면서도 지독하리만치 선정적이었고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웠다. 수면을 향해 쇠사슬에 끌려 올라가는 우리의 육체는 마치 바다라는 거대한 극장 위에서 마지막 커튼콜을 받는 기괴한 조각상과도 같았다. 수면 밖으로 차체가 솟구쳐 오를 때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바닷물이 쏟아져 내리는 소리는 마치 관객들의 야유 섞인 박수 소리처럼 들렸다. 30년 동안 성실함이라는 밧줄에 목이 매어 살던 사내가 결국 쇠사슬에 묶여 인양되는 이 참혹한 피날레. 나는 그 비릿한 공기 속에서 내 시신이 뿜어내는 마지막 복숭아 향기를 맡았다. 그것은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추락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탐욕의 절정이었다. 인양용 크레인의 굉음은 내가 내뱉는 마지막 조소였고 쇠사슬에 매달려 허공에서 흔들리는 우리 둘의 시신은 중력을 거부하고 싶어 했던 인간의 가장 처절하고도 관능적인 몸짓이었다. 뒷물 섞인 바닷물이 내 굳어버린 눈꺼풀을 타고 흐를 때 나는 비로소 이 긴 라스트 댄스가 지상에서의 모든 치욕을 씻어내고 완벽한 비극으로 완성되었음을 느꼈다. 내 육신은 소독약 냄새에 진동하는 차가운 두검대 위에 뉘어졌다. 스테인리스의 날카롭고 매끄러운 감촉이 죽은 살갗을 파고들었다. 법의학자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차가운 메스가 지나가며 내 가슴을 갈기갈기 열었을 때 경악할 만한 광경이 펼쳐졌다. 선홍빛 핏물 사이로 부패의 악취 대신 믿을 수 없을 만큼 상큼하고 농밀한 복숭아 향기가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아닌가. 의사는 당황한 듯 마스크 위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코를 킁킁거렸지만 나는 그를 보며 소리 없이 비웃었다. 당신이 아무리 내 심장을 도려내고 내 뇌를 조각내도 내가 탐닉했던 그 향기는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내 심장은 이미 지연의 복숭아밭이 되어 있었고 내 혈관 속엔 피 대신 그녀의 숨결이 흐르고 있었으니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남은 내 마지막 흔적은 한 남자의 죽음이 아니라 한 남자가 완성한 지독한 중독의 기록이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 비릿했다.
조문객들은 맵고 짠 육개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밀어넣으며 내가 한평생 쌓아올린 명예를 맵샤한 국물 안주 삼아 씹어 돌렸다. 숟가락이 낡은 플라스틱 그릇을 긋는 소리가 빈소 안에 기괴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불쌍한 사람. 끝이 너무 안 좋았어. 곱게 늙지 못하고 그 어린 계집의 향기에 미쳐서 제 팔자를 스스로 꼬아버렸으니 그들의 천박한 동정과 비릿한 비아냥거림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향, 연기 속에 섞여 유령이 된 내 귓가를 집요하게 맴돌았다. 죽음조차 그들에게는 지루한 일상을 달래줄 한편의 자극적인 스캔들에 불과했다. 빈소 구석. 박 대리는 벌건 눈으로 소주잔을 비우고 있었다. 그는 잔을 채울 때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텅 빈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알고 있었을까? 내가 그 낡고 먼지 쌓인 사무실 책상 위에서 느꼈던 그 질식할 듯한 권태, 그리고 지연의 살결이 내 메마른 손등에 스칠 때 느꼈던 그 치명적인 전율을. 어쩌면 그는 날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지옥 같은 지하철에 몸을 싣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출근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내가 아닌 언젠가 자신에게도 반드시 닥칠 그 비루하고도 고독한 종말을 나의 영정사진 투영하며 울고 있었다. 그가 씹어 삼키는 밥알과 섞인 눈물은 바닷물보다 비릿했고 빈속을 훑고 내려가는 소주는 인생의 도끼가 서린 서글픈 맛이었다. 나는 그에게 한 잔 따라주고 싶었지만 이제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오직 흩어지는 향 연기뿐이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아내 미연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지 않는 상처. 입은 짐승의 비명 같은 소리를 내뱉으며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내 굳게 닫힌 영정사진 속 그 비겁하게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얼굴을 향해 온몸을 내던지듯 통곡하다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정신을 잃고 바닥으로 처박혔다. 그녀의 마디 굵고 거칠어진 손 안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잊고 나갔던, 그리고 그녀의 평온했던 생을 단숨에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그 끔찍한 핑크빛 루즈 자국 묻은 와이셔츠가 되어 있었다. 얼마나 세게지었는지 그녀의 마른 손등 위로는 뼈마디가 하얗게 붉어져 나와 있었고 손톱은 셔츠의 면진물을 뚫고 제 살을 파고들 기세였다. 그 셔츠는 이제 의복이 아니라 우리가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의 파편이자 내가 그녀의 가슴에 박아놓은 시커먼 대못이었다. 그녀의 통곡 소리는 빈소의 무거운 공기를 날카로운 칼날처럼 찢어발렸고 죽어서도 부유하고 있는 내 비겁한 영혼의 밑바닥까지 사정없이 핥혀댔다. 영남씨, 영남씨,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세월이 이것밖에 안 돼. 그녀의 절규는 향 연기와 뒤섞여 천장을 맴돌다 내 가슴에 고였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가늘게 떨고 있는 그녀의 들썩이는 어깨를, 그 고단했던 삶의 무게를 마지막으로 난 한 번만이라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 손은 이미 타오르는 향 연기보다 가벼웠고 흩어지는 공기보다 허망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그녀의 온기에는 닿지 못한 채 그저 허공을 헛돌 뿐이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녀가 자신의 청춘을 갈아 넣어 필사적으로 수호하려 했던 성실한 가장 조영남이라는 견고한 성벽은 이제 한 줌의 비릿한 먼지가 되어 그녀의 눈물 젖은 뺨 위로 허무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남긴 것은 30년의 추억이 아니라 지울 수 없는 복숭아 향기의 악취와 평생을 안고 가야 할 배신의 흉터뿐이었다. 지연 씨의 마지막 길은 잔인할 정도로 황량하고 쓸쓸했다. 화려한 복숭아꽃 같았던 그녀의 생전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빈소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냉기만이 감도는 유령의 방 같았다. 도덕과 관습의 잣대로 딸을 심판하고 부끄러워한 그녀의 부모는 끝내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하지 않았고 텅 빈 조문객 명단 위에는 조롱 섞인 정적만이 매려앉아 있었다. 가끔씩 발길을 한 이들도 진정한 애도보다는 선정적인 소문의 주인공을 확인하려는 호기심, 어린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채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던지듯 내려놓고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서둘러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 메마른 빈소의 공기 속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장례식장 특유의 눅눅한 소독약 냄새와 수천 송이 백합의 죽어가는 향기를 단숨에 압도하는 지독하리 많지. 진한 복숭아 향기가 소용돌이치며 빈소 전체를 휘감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비웃는 생생하고도 관능적인 향취였다. 조문객들은 그 냄새가 죽은 그녀가 생전에 뿌렸던 자극적이고 천박한 향수 냄새일 것이라 치부하며 불쾌한 듯 눈살을 찌푸리고 연신 코를 킁킁거렸다. 그들은 그 향기가 자신들의 억눌린 본능을 건드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더욱 차갑게 표정을 굳혔다. 하지만 유령이 되어 그 곁을 지키던 나는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이 향기는 결코 인공적인 향수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위선적이고 비정한 세상을 향해 내뱉는 마지막 도발이었으며 나라는 늙은 사내를 파멸의 불길로 밀어넣었던 그 치명적이고 관능적인 선물의 잔연이었다. 그녀는 육신이 썩어가는 순간에도 그 치명적인 향기를 뿜어내며 살아남은 자들의 비겁한 욕망을 조롱하고 있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흐름을 따라 그녀의 영정사진 주위를 맴돌며 그 진득한 향기 속으로 내 영혼을 밀어넣었다. 그것은 육체가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완성된 세상에서 가장 농밀하고도 슬픈 포옹이었다. 향기는 내 영혼의 실핏줄 하나하나를 파고들며 다시금 나를 열광시켰다. 사람들은 빈소가 춥다며 몸을 떨었지만 나는 그 복숭아 향기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그녀와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죽음조차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는 듯 그녀의 향기는 내 텅 빈 가심을 메우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라스트 댄스의 마지막 소절을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죽어서도 끊어내지 못한 관성의 사슬에 이끌려 습관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익숙한 사무실 복도로 향했다. 30년 동안 내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곳. 내 땀과 비굴한 눈물 자국이 겹겹이 층을 이룬 그 책상에는 이미 낯선 청년이 주인인 양 앉아 있었다. 파릇파릇한 생기가 도는 얼굴에 야심찬 눈빛을 한 신입사원은 내가 매일 아침 상사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두드렸던 그 낡은 키보드를 경쾌하고도 무심한 소리를 내며 두드리고 있었다. 그 경쾌한 타격음은 마치 내 30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조롱하는 경쾌한 장송곡처럼 들렸다. 내 인생에 층층이 쌓인 흔적들은 단 몇 시간 만에 포도리 박스라는 차가운 판지, 천자의 쓰레기처럼 남겨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건물 지하 쓰레기장으로 무자비하게 옮겨졌다. 낡은 볼펜 한 자루,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 그리고 때 묻은 서리철들. 그것들은 이제 주인을 잃은 폐기물에 불과했다. 복도 한 구석, 매 직함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던 아크릴 명패는 누군가의 서두르는 구두, 뒷구급에 밟혀 처참하게 깨진 채 먼지 쌓인 차가운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한때는 내 존재의 증명이었던 그 투명한 판때기가 이제는 발에 걸리는 파편이 되어 있었다. 조직은 비정할 만큼 효율적이었고 소름 끼칠 정도로 망각에 능했다. 나는 애초에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처럼 순식간에 샤람빌의 기억 속에서 삭제되었다. 내가 바친 30년의 푸르던 청춘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갈아 넣은 영혼의 무게는 인삭과 책상 위에 놓인 단 한 장의 누렇게 뜬 사직서보다도 가벼웠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평온하게 흘렀고 누구 하나 빈자리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바친 세월이 한낱 신기루였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비로소 그 차가운 빌딩 숲을 완전히 떠날 수 있었다. 화장터의 시뻘건 불길이 내 육신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천도가 넘는 그 뜨거움은 하지만 내가 지연을 안으며 느꼈던 그 탐욕스러운 열기보다는 훨씬 낮았다. 내 낡은 가죽과 근육이 타들어가며 연기가 되어 굴뚝을 타고 하늘로 솟구칠 때 나는 비로소 모든 중력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극도의 가벼움을 느꼈다. 부서진 뼈가루가 되어 차가운 분쇄기 쑥을 지날 때 나는 비로소 대지의 일부로 스며들 준비를 마쳤다. 한 남자의 일생이 고작 작은 보자기 항아리 하나에 담기는
그 허망함 속에서 나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다. 이제 사장도, 대출금도, 아내의 눈물도 나를 붙잡을 수 없었다. 아내는 내 죄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등졌던 그 절벽 바다 위로 뿌렸다. 바람을 타고 제가 바다 위로 하얗게 흩어질 때 옆에 있던 지연 씨의 죄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 뒤를 따랐다. 우리의 가루는 공중에서 섞이고 뒤엉키며 파란 바다 위로 한 점의 수채화처럼 번져나갔다. 우리는 물결 위에서 다시 만나 비로소 완벽한 하나가 되었다. 차가운 파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고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의 바다가 우리의 영원한 침대가 되어 우리를 품어주었다. 이것이 우리가 꿈꿨던 가장 완벽하고도 비릿한 결합이었다. 민수와 은지는 유품으로 남겨진 내 낡은 지갑을 정리하다가 낡은 지폐 사이에서 지연 씨의 머리카락 한 올이 든 손수건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더럽다며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그 손수건에서 피어오르는 기이하고도 은은한 향기에 손을 멈췄다. 아빠한테 이런 달콤한 냄새가 났었나? 아이들은 잠시 동안 그 향기를 맡으며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무엇을 갈구했는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기억해 주었다. 그것은 가장이 아닌 한 남자로서 내가 아이들에게 남긴 처음이자 마지막 수수께끼였다. 세월이 억겁처럼 흘러 어느 눈부신 봄날 양평의 외딴 국도변 우리가 마지막 댄스를 추었던 그 언덕 위에 작은 복숭아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유독 짙은 분홍빛 꽃에 탐스럽게 마치 여인의 입술처럼 피어냈다. 그 향기는 너무나 자극적이고 농밀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강제로 멈추게 했다.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서 잠시 눈을 감고 알 수 없는 설렘에 가슴을 떨었다. 나는 그 나무의 뿌리가 되어 땅속 깊은 곳에서 그녀의 뿌리와 뒤엉킨 채 영원히 끝나지 않을 춤을 추고 있었다. 외지는 우리의 무대였고 바람은 우리의 음악이었다. 조부장의 라스트 댄스는 그 차가운 절벽 아래에서 멈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육신의 소멸을 비웃듯 가벼운 입자가 되어 바람을 타고 대지를 적시는 빗물을 타고 그리고 당신이 매일 아침 무심코 갈아입을 그 낡은 와이셔츠 깃에 서늘한 촉감을 타고 영원히 흐른다. 나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무채색으로 굳어버린 당신들의 세상에 던지는 단 하나의 붉은 균열이었다. 당신이 땀 냄새와 피로가 뒤섞인 만원 지하철의 지독한 앞치 속에서 생존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손잡이에 의지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어느 외로운 퇴근길을 떠올려보라. 그때 환기조차 되지 않는 그 좁고 숨막히는 공간에서 문득 당신의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지독하게 달콤하고도 소름 끼치도록 이질적인 복숭아 향기가 있다면 부디 나를 기억해달라. 그것은 55의 사내가 30년 동안 견뎌온 성실이라는 이름의 감옥을 부수고 자신의 전 생애를 단 한 번의 도약에 던져버린 채 모든 것을 파괴하고서라도 추고 싶어 했던 그 짧고도 강렬했던 춤사 위의 잔향이다. 그 향기는 당신에게 묻는 나의 질문이기도 하다. 당신의 가슴 속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 어딘가에도 사회적 체면과 책임이라는 흙더미에 파묻혀 숨죽이고 있을 그 금지된 복숭아가 있지 않느냐고. 나의 육체는 재가 되어 바다에 흩어졌으나 나의 광기는 이제 향기가 되어 당신의 폐부 깊숙이 침투할 것이다. 조부장의 춤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루한 일상의 톱니바퀴 아래서 남몰래 일탈을 꿈꾸는 당신의 심장 박동을 타고 당신의 혈관을 흐르는 뜨거운 피를 타고 다시 시작될 테니. 문득 거울 속의 당신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순간 당신의 어깨 위에서 나의 춤은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어떤 향기를 남기며 흐르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조여매며 당신이 들이마시는 공기는 어쩌면 30년 전 내가 마셨던 그 무미건조한 사무실의 먼지 냄새와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채색의 빌딩 숲에서 생존이라는 이름의 숫자를 쫓으며 당신은 스스로의 영혼이 어떤 색으로 발해가는지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성실이려는 굴레를 훈장처럼 달고 누군가가 정해준 궤도 위를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구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두꺼운 정장으로 가리고 아무리 무거운 책임감으로 짓눌러도 당신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는 아직 채 잊지 못한 복숭아 한 알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때로 지루한 회의 시간을 몽상으로, 때로는 퇴근길 차창에 비친 낯선 표정, 그리고 가끔은 금지된 무언가를 갈망하는 뜨거운 박동으로 당신을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당신이 남기는 향기가 그저 낡은 서류 뭉치의 퀴퀴한 냄새이거나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뿌린 가식적인 향수 냄새뿐이라면 당신의 생은 너무나 고독하고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당신을 전율케 하는 향기, 당신의 전 존재를 불태워서라도 단 한 번만은 뿜어내고 싶었던 그 본연의 채취를 당신은 언제쯤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절벽 끝에서 마주했던 그 복숭아 향기는 파멸의 냄새였지만 동시에 내가 이 세상에 조영남이라는 이름으로 새긴 유일하고도 진실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재가 되어 사라졌으나 내가 남긴 그 비릿하고도 달콤한 향기는 지금도 당신의 주변을 맴돌며 묻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지나간 자리엔 어떤 향기가 남았습니까? 당신이 머물다간 그 좁은 책상에, 당신이 잠시 앉았던 지하철의 차가운 좌석에, 그리고 당신을 사랑했던 누군가의 기억 속에 당신은 과연 당신만의 향기를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무색무취의 먼지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부디 당신의 라스트 댄스가 시작되기 전에 그 향기를 찾아내길 바랍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이 멈추기 전 단 한 번이라도 세상을 진동시킬 당신만의 농밀한 향기를 뿜어내십시오. 조부장의 춤은 멈췄지만 이제 당신의 코끝을 간지럽히는 그 달콤한 유혹이 당신을 새로운 무대로 인도할 테니까요. 조부장의 긴 서사가 여기서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복숭아 향기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세계관에서 파생된 다른 인물의 시점이나 새로운 감성 서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당신의 훌륭한 문학적 파트너로서 여기 머물겠습니다.